죄송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앞으로 살아갈 세상 분명히 표준적인, 국제표준적인, 상식적인 아이들이 성장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직이라든가 올바름이라든가 헌법의 수호라든가 뭐 이런 거 너무 거창해요? 우리 그런 거 상관없잖아. 헌법이 우리 애만 잘 되면 되잖아. 좀 더 우리 부모들이 크게 세상을 볼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 부모 세대가요,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두 번째 날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한번 볼까요? 어떤 실험을 합니다. 실험의 내용을 속이고 실험을 하는 건데요. 목적은 부모님의 태도 실험이에요. 한번 보시죠. 아이를 도와주려는 한국 엄마, 독립심이 중요하다는 영국 엄마.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 궁금증에 해답을 찾기 위해 초등학교 3, 4학년 자녀를 둔 한국 엄마 10명, 미국 엄마 10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려 합니다. 동서 아이들 어휘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제 그거 테스트를 하는데 어휘 테스트 훈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뒤섞인 단어를 재조합해보는 단어 퍼즐 게임. 엄마들은 동서양 아이들의 어휘력 테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두 3개의 단어가 제시되고 아이들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할 때 동서양 엄마들의 반응을 비교 관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한국 엄마입니다. 아니 엄마가 애가 태워지. 아니 회오리 열차라는 단어를 모르자 엄마는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 이회차요? 앞에 있는 단어를 뒤쪽으로 할게요. 자, 애가 맞히잖아요. 애가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단어의 순서를 바꾸라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자 회오리 열차. 엄마가 더 기뻐요. 그제야 아이가 답을 맞춥니다. 미국 엄마는 어떨까요? 미국 엄마는 표정 보세요. 아이가 문제를 푸는 동안 거의 말이 없습니다. 아이가 계속 어려워하자 그제야 도움을 줍니다. 저 바보예요. 사자, 호랭이, 코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애가 세웠어요. 지구라도 몰라 이러면서 쥐어봐가지고. 아이들을 봅지 스스로 정답을 맞춥니다.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다른 엄마들을 좀 더 보도록 하죠. 미국 엄마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별다른 개입 없이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해보면 되지 뭐. 괜찮아. 계속 시도해봐. 아이가 문제를 풀지 못해도 격려만 할 뿐 직접적인 도움은 주지 않습니다. 그쵸, 이제 If you missed a letter or something, 엄마도 I 인터뷰 would try 보세요. to, without telling 진짜로 you how to 알려주지 spell, 않으려고 I would make a noise. 사람 부모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I was just watching her, how I would 혼자 내버려 두려고 try 노력을 to 했어요. let her. 노력했다. I think 그게 옳으니까. what she's doing, I'm very happy. Well, we always try to encourage 스스로 the 하도록 kids to do it on their own. 격려합니다. Because if you keep showing them how to do it all the time, they never learn. 자, 두 번째 동영상을 좀 보면요. 이제 제가 아까 좀 세게 천박하다 그래서 죄송해요 여러분 기분이 좀 나쁘셨을 것 같은데 좀 세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이나 올바름, 뭐 환경보호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하는 부모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나중에 크게 쓰일 수 있는 기본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저희 둘째가요 엊그저께 제가 굉장히 환경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씁니다. 저희 집은 세 명이 소변 봐야 물을 내릴 수 있고요. 물을 아껴 써야 되니까 종이 이면지 이런 걸 철저하게 써야 된다는 걸 많이 가르치니까 저희 둘째가 어느 날 아주 진지하게 오더니 종이를 하나
주고 가요. 근데 한마디예요. 아빠 뒷장은 깨끗해. 학교에서 주워 왔다는 거야. 근데 저는 되게 기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요. 우리 한국 부모들이 아이들의 그 도덕성. 그렇다면 한국 엄마들은 어떨까요? 회오리 열차라는 단어를 모르자 엄마가 직접적인 힌트를 줍니다. 엄마가 대신 풀어주려 하기도 합니다. 저 어떻게 그걸 알고 잘 되잖아. 저 엄마 딱 느낌 뭐죠? 어떤 엄마인지. 직접적인 네. 시골에 괜찮지? 괜찮아. 그럼 실험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일부러 살짝 자리를 비워줘. 이거 실험이에요. 엄마, 그냥 사용하는 게 괜찮아. 정답은 회오리 열차. 아이의 엄마가 정답 단어인 열차를 직접 말해줍니다. 하지만 아직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다 했어요. 근데 그 순서가 회오리 열차. 그렇지. 자, 이제 뭐라고 이 엄마 멘트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혼자 했어요. 저 안 들었어. 다른 엄마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험자가 나가자 아이 대신 엄마가 문제를 풉니다. 어떻게든 맞출 수 있게 도와주려는 것이죠. 실험자가 들어오자 그제야 단어 퍼즐에서 손을 뗍니다. 제가 많이 도와주지 못한 게, 이렇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게 좀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까워? 아이가 풀기 전에, 그냥 제가 빨리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냥 좀 안쓰럽다는, 얘가 이거를 제가 가르쳐줘서 맞췄으면 하는 마음. 필요적으로. 통과, 아니, 통과를 했으면 하는 마음. 네, 제가 알려줘서. 미국 엄마들은 대부분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풀 때까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반면 한국 엄마들은 직접적인 힌트를 주어서라도 아이들이 맞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참 이 EBS 드라마를 보면서 아까 그 어머니, 특정인이지만 죄송하지만 자식이 보는 앞에서 내가 안 도와줬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열차 회오리는 어떻고 회오리 열차는 어때요? 그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다르게 풀어낼 줄 아는 애가 진짜 인재예요. 남들이 똑같은 방향에서. 그래서 창의성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그러니까 창의성은요, 잘 보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보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의성은 2.0으로 저 끝에 있는 작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이 여기서 볼 때 다르게 보는 관점을 갖고 있는 아이가 창의적인 아이예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한 방향에서 들여다보면 해결책이 없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해결책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건강하려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그래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는 거죠. 건강한 기업도 마찬가지고 건강한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문제 해결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해결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요. 정답은 누구 머리에 있다? 출제자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정답을 쓰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아마 이럴 거야 라고 추측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 오늘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오늘? 자, 부모님 한번 머리 잡아보세요. 자, 크게 외칩니다. 정답은 내 머리에 있다. 정답은 내 머리에 있다. 정답은 내 머리에 있다. 정답은 내 머리에 있다. 정답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다고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뭐냐면 우리 각자는 삶의 정답을 내 머리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 교육은 뭐였다? 정답은 교과서나 이런 데 있다고 배웠던 거예요. 제가 저희 딸을 때리고 가끔 얘기한다. 다영아, 정답은 네 머리에 있어. 다영아, 정답은 네 머리에 있어.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인생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걸 정답으로 만들고 증명해내는 게 인생이다. 제가 만든 거, 바이유이 정점제고. 내가 생각하는 걸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세상에 누가 주어진 것을 정답으로 믿고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건 정답인 것 같아. 증명해야 되는 거. 제가 35살에 잘 나가던 회사 나왔을 때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아니야. 제가 그때 믿었던 정답이 뭐냐면 그때 왜 회사를 나왔냐면요. 사장님 방을 지나가 제가 그냥 회사에 그대로 있었으면 상무나 이사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정도 되면 아는 회사에 이사 정도면 괜찮겠죠? 이사분께서 꽤 힘이 센 이사였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수방계획이었거든요. 거기 저기랑 어떤 관계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과장 때인데요. 사장님실을 지나갔는데 회장님한테 디리더 혼난 사장을 봤어요. 아, 사장이든 대리든 패러다임이 안 다른 머슴이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대리든 사장이든 월급이 다른 머슴이지 머슴이라는 본질은 안 바뀐다. 그래서 35살에 주인으로 살아보자 싶어서 창업을 한 거예요. 물론 6개월 동안 저 시청 옆에 있는 실업급여 받으러 우리 딸내미들도 한 달에 한 번씩 108만 원, 102만 원, 48만 원 6번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후에 재산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심지어 아이를 3까지 낳을 수 있는 경제 형편이 생겨요. 아무나 잘 못 낳거든요. 여러분, 이제 나의 정답을 만들어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내 정답이 뭔지를 찾을 기회를 주세요. 왜냐하면 애들이 뒹굴뒹굴 할 수 있는 시간을 제발 주십시오. 뒹굴뒹굴 할 때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끊임없이 애들 잡아 돌리면요 삶의 여유가 없이 철학을 못해요. 근데 그래서 애들을 좀 지루할 정도로 뒹굴뒹굴 냅두면 자기들 답을 찾아갑니다. 공부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했지만 공부가 뭐야 엄마 물어보면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공부가 한자로 이거예요. 이걸 중국어 원어민으로 바르는 쿵푸예요. 쿵푸. 여러분, 쿵푸가 뭡니까? 우리 성경 나오는 영화 보면 아버지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물이나 기르라고 하고 장작이나 빼라고 하고 밥 먹는지 한번 젓가락으로 밥 먹게 괴롭히고 이게 뭐야 지금 나한테 무술을 가르쳐 빨리 원수를 갚으러 가야 되는데 이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스승이 몽둥이로 딱 때리는데 손이 막아지고 발이 올라가고 이게 뭐지?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공부의 본질은 뭐냐면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압니까? 참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끔 이렇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상황을 많이 봅니다. 스토캔가 무슨 스로캔가 뭐 비싼 유모차에다가 거기다가 그 거치대까지 설치해. 아이패드 거치대 설치해서 꼬맹이한테 거기다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뭐 머리가 좋아지는 뭐 동영상 같은 거. 미친 거예요. 그 아이가요 그 어마어마한 그 화면의 움직임을 겪잖아요. 뇌 구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애들을 아날로그로 키워야 되거든요. 참고로 창의성을 높이는 장난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난감을 사주지 말고 장난감을 간절히 갖고 싶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엄마들 중에 혹시 자녀가 엄마 혹시 계모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녀한테 훌륭하게 키우고 계십니다. 자녀들 입에서 엄마 진짜 날 낳긴 낳았어?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잘 키우는 거예요. 오, 그렇게 사시는구나. 제가 개 빗소리를 가끔 들어요, 와이프한테. 새아빠 같아요. 장난감을 안 사주거든요. 저희 딸들에게 놀라운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위층에 딸 친구가 사는데요. 이렇게 블럭을 가서 놀았어요. 근데 저희 딸들이 음식을 좋아하는데 집에서도 잘 안 먹이니까 우리는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토스트를 주로 먹이니까 맛있는 거 사주면 애들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 집 가서 맛있는 걸 찾아놨는데도 그 집 블럭이 너무 좋은가? 왜 우리 집에 블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숨도 안 쉬고 블럭을 해요. 막 조립을 하면 막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시근한 거예요. 내려오더니 여보 그 닌자 뭔지 뭐 닌자 블럭인지 뭐 그거 또 새 거 사준다면 혼날까 중고로 하나 사주면 안 될까? 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돌아왔더니 아이들이 결핍으로 인한 창의가 발휘되더라고요. 집에 있는 책꽂이를 꺼내서 성을 블럭을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싱크대에서 뭐 기지개인 같은 거 꺼내서 꽂아놓고 이게 창의예요. 이해되십니까? 장난감 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속에 갇혀요. 주어진 조건을 만들어주면 끼고 빼고 하는 건 단순 조립공. 왜? 우리 자녀의 미래 모습이 조립공이면 지키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블럭을 대체할 수 있는 이 비슷한 것을 끌어다가 그것을 비슷한 걸 만들어내는 게 진짜 창의인데 우리는 다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육이죠, 사육. 이제 과감히 포기하세요.
애들이 사달라는 걸 사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안 사주고 버티는 거죠. 좀 노랭이 같은 얘기 해줄까요? 저희 큰애가요, 유치원을 가는데 가방을 하나 써요. 비닐로 가방. 그때는 좋다 그러는데 학년이 딱 1학년 올라가는데 모든 애가 또 트렌드가 있어서 비닐만 천조각 가방 있죠. 천조각 가방. 그럼 다 개비를 한 거예요. 12명 중에 11명이. 우리 딸이 뭐라 그래요? 바꾸고 싶대. 근데 그걸 쉽게 바꿔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얘기해요. 다영아, 이 가방을 새로 사려면 한 7, 8만 원이 들 텐데, 그리고 저 공사장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기 벽돌 하는 아저씨 있지. 한쪽 저 벽돌을 막 낡으면 8만 원 받아. 다행히 하루 종일 날라라. 어렵지? 그만큼 큰 돈이야. 그러니까 계속 매. 있어요? 근데 얘가 너무 디프레스 돼 있으니까 와이프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중재자로서. 그래서 와이프가 제안한 게 책을 1000권 읽으면 사주겠다. 그 실제로 얘가요. 100장짜리 스티커 붙이는 10장을 벽에 붙여 1000권을 읽기 시작. 물론 대충 읽기도 하고 권수를 채우기도 하겠지만 어떻게든 1000권을 무려 1년 반 만에 읽어내요. 그리고 얼마 전에 42,000원짜리 중고로 하나 가방을 사줬어요. 그 가방은요, 이 녀석이 어떤지 아세요? 가방을 메고 혹시 외부에 갔어도요, 반드시 제일 먼저 챙기는 게 가방이에요. 왜? 너무나 힘들게 이 가방이 쟁취됐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엄마들은 뭐 애들이 물건 잃어버 너는 칠칠맞게 매일 잃어버 그냥 너무 쉽게 얻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시간이 제가 조금 더 썼는데요. 부모의 창의성의 그릇이, 삶의 태도가 자녀에게 영향을 줄 때 부모가 창의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의 가장 최악의 환경을 요즘에 제가 유심히 보니까 적으세요. 또 우리 아이의 최고의 환경은 조실 부모잖아요. 최악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적극 준비됐어요? 우리 아이들, 요즘 대한민국 아이들의 최악의 양육 환경. 한가한 엄마. 한가하다 보니까요, 자꾸 불안해지고 쓸데없는 정보를 갖고 와서 안 해도 되는 일들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간에요, 나에 대한 정체성을 높이는 일들을 하세요. 차라리 운동을 하시고요, 그 시간에 아이들 스스로 밥 챙겨 먹게 하고요, 사회봉사활동, 지역에 도움되는 세미나, 이런 데 참석하셔서요, 우리 엄마가 멀찍이 사회적인, 엄마 왜 이렇게 나돌아다녀? 왜 나가 밥도 안 해주고. 네가 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엄마가 자원봉사하고 다니는 거야, 이 녀석아.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특히 엄마의 자존감이요,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아시겠습니까? 절대 우울한 엄마가 행복한 아이를 키워낼 수 없어요. 저희 아내가 있어서 좀 죄송한데, 제가 저 하객동 살 때요, 제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실업자 생활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강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제 아내를 과감히 쉬게 하고요, 연년생인데요, 한 놈은 어린이집 보내고 한 놈은 타간에 맡겼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그때 돈 못 벌 때이고 모아놓은 2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고, 여윳돈이. 근데 그때 첫 해에 2천만 원 다 썼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 아내가 연년생을 키우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게 어디 가겠어요? 둘 중에 하나, 나 아니면 애들이라고. 나도 좀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내가 오전 시간은 적어도 본인의 시간을 갖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충전한 후에 애가 오후에 오면 그 에너지를 갖고 애들을 대할 수 있게 배려했던 거죠. 돈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양말을 꼬매 신고요, 속옷도 10년 전에 산 거 그대로 입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 돈은 써야 되는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릴 건 뭐냐면, 엄마가 아이들의 뿌리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행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제 돌아보세요. 오늘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서 과연 내가 행복한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철학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아이들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동영상은 일본에서 만든 동영상인데요, 아이들의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한번 동영상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みんなの心に浮かんだことをそのまま書けばいいんだからね。 우리 아이가 내가 상상하는 걸 그리라고 하니까요, 심각하게도 계속 시커멓게만 그리고 있습니다. 부모 상담을 시작합니다.
이미 이 녀석은 끝까지 또 그리고 있어요. 何書いたの 뭘 그린 거니? 모르니까 대답도 안 하고 계속 그리고 있어요. 자, 많은 의사들이 모여서 이 아이들 그림에 대해서 분석해요. あれが幼い子がってフィリピンとつながる 자, 마지막 멘트가 중요합니다. 멘트에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 정신병동에 현재 있는데요. 저희는 고래를 상상해서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데는 어른들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어떻게 강의 들으실만 하셨어요? 네. 조금 행복해지셨어요? 예. 자, 다음 시간에 잠깐 많이 모시고 제가 시간 좀 많이 뺏었습니다. 그래서 한 5분만 쉬고 다음 시간 이어질 텐데요. 제가 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뒷시간에 아이의 건강에 대해서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을 그 인가도 못 받은 학교에 보냈을 때 그 학교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학교가 어떠냐면요. 아침부터 점심 사이에 밥 먹기 전에 무조건 체육 활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잖아요. 교실문을 다 잠가놓고 특정한 환자회는 무조건 밖에서 놀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 또 학교 파악이 전 시간에 또 한 번 전교생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될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놓칠 수 있는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이 영양 같은 게 제대로 공급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엔 제가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자녀의 적성에 맞는 진로 지도를 어떻게 해줄지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꼭 괜찮다고 생각이 드셨다면 다음번에 또 주변에 많이 알리셔가지고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